앵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세종시 원안 사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운동까지 가장 앞장서고 가장 먼저 달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공대위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9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요. 충청권 공대위는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국적인 공론화에 가장 앞장선 단체입니다.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 물론 이제 국회 규칙이라는 게 또 관문이 남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뭔가 좀 변수가 남긴 했는데 정치행정 수도로 가기 위한 큰 디딤돌 하나는 밟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도가 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 기왕에 이렇게 올 거 왜 우연 시비로 허송세월하고 또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왕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데 굳이 또 이렇게 왜 둘러왔는가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서 당초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갔으면 세계적 명품 도시라는 상에 걸맞게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우여곡절 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고 다시 한번 어게인 그 최초의 행정수도 그 계획안을 소환해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는 개헌이다. 저는 개헌을 통해서 완벽한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대영 대표님 어떠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위해서 세종시의 우리 민관정 각기각층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권 공대위도 함께 운동을 좀 전개를 해서 기쁘고요. 이상선 대표께서 많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초창기 우리가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되고 나서 키워오면 이게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것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행정수도로 이제 좀 다시 우리가 나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이렇게 반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시작이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좀 가슴속 응어리기가 좀 풀리고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보는 뭐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홍석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당히 이게 가슴 벅찬 일이고요. 세종시가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항상 충청권 공대위가 있었습니다. 그 충청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또 연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세종시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세종시가 이제 정치행정 수도로 도약을 꾸고 있는 마당에 큰 디딤돌을 놓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충청권의 정치행정 수도로 좀 자리 잡는 데도 부분에서 세상에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만큼 이렇게 감개무량한 그런 인터뷰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 그리고 국가적 초위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좀 대한민국 현실에서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보면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또 정치 수도로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서울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권도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뭔가 국회의 그 어쨌든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난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계를 이제 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 세종에서 열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상임위원회가 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활동조차도 대부분 다 이렇게 세종의사당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또 목표로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도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예, 저는 그 지난번 국회법 통과 시기에 굳이 거기에 국회 분원이라는 뭔가 좀 한계를 설정하는 야권의 흠집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도 제가 애들로 말했지만 굳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역적인 단계에 왔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 국회 전체가 통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와야 되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이 국회 통째로 올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설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9년 말에 서울 수도권이 그 인구의 과반을 넘어선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이제는 하나의 그 신도시 개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행복도시라는 어정쩡한 의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선도적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저기는 충청권을 위한 도시 정도로 인식했던 이런 편협한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대선과 개헌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는 국민적 통합하에 지지하에 국가균형 발전의 선도도시로 우뚝 서는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홍석화 위원장님.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렇게 사실은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이전하면 비효율성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다, 과제가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에 지방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정부 정책이나 정치에서 꼭 쥐고 있던 사안인데 오히려 지방의 이제 권한을 이행하고 권리를 좀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면서 충청권 공대의 차원에서도 지금 주도적인 공론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충청권 메가시티나 그 상생 발전 차원에서 그 차지하는 의미와 좀 역할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상할 때 행정수도권,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구상들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인데 메가시티라는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오히려 사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균형 발전에 실적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행정 수도를 복원하고 그 신수로서의 어떤 그 광역 범위들 안에서
충청권 전체가 기능 분담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충청권 메가시티 리전, 지금 메가시티 리전의 이 담론 의제가 차기 대선의 중요한 그 과제로, 공약 과제를 부상할 것이 예측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이 그 규모와 범주가 굉장히 확장이 됐거든요. 그것과 충청권 메가시티하고 보면은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청권 차원의 메가시티 리전이 상이 좀 정립이 되고 개념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차기 대선에서 이 과정이 소프트 랜딩이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지역과 지방의 범주와 역할과 위상의 이런 것들이 다시 설정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국가체제가 자연스럽게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어떤 뭐 양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좀 대선에서 막 이전 투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의제를 좀 주요 그 과제로서 인식하는 그런 선거, 바람직한 건강한 선거 분위기가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 드네요. 네, 이대현 대표님. 이 세종 국회의사당,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죠.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종시의 위상과 무게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위상과 또 정치사회적인 어떤 그 세종시가 차지하는 그런 무게, 이런 것들이 확 이제 더 달라졌다 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벌써 대선 이제 이 후보의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의 집무실도 지금 청와대가 다 옮겨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그 세종 집무실이죠. 이제 세종 집무실도 지금 이제 차기 대선 의제화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서 결국은 세종시의 위상, 또 그리고 정치, 행정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확고해지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충청권 메가시티에 저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3,000만 정도 규모의 거대한 이 도시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경제와 생활들이 단일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규모,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사실은 충청권이 과연 메가시티 리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채워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저는 이 충청권의 4개 시도가 좀 큰 틀에서 마음을 열고 또 비우고 더 큰 것을 우리가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너무 많은 욕심 안 내고 지금 이제 주변 지역이죠. 이제 주변 지역인 충북이나 충남, 대전 이쪽하고 이제 좀 상생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논의와 또 합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좀 진전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 대전과 충남이 이제 혁신 도시로 추가 이제 지정되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금 이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계획이나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부터 예. 충남이 직접적인 예관이게 당사자이기도 해서 마침 2020 지난해 10월 8일이 그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또 1년을 공허하게 공회전만 하면서 걸기대 그 분위기 속에서 1년을 또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 국토연구원에서 제 2단계 혁신도시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수행이 됐고 그것이 정부의 해당 관련 부서와 위원회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집권당 측에서도 이미 총선이 끝나면 한다 무슨 뭐가 끝나면 다음 단계 금방이라도 할 것 같았는데도 결국은 못하는 채로 현재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왔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사실 어떤 셈법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정책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그 연기군과 공주의 그 이계면을 통으로 다 내주고 그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커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2단계 그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그 이전에 적어도 충남만큼은 1.5단계 정도의 정책적 배려, 정치적 배려 고려가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고 기대가 안 되고 기존의 그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그 부푼 걸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충남, 특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실감도 크고 일정 부분 분노에 차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대훈 대표님. 지금 이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이제 1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 정부의 어디도 이거 구체적으로 추진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것도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1단계에 대한 평가. 1단계에 대한 평가만 했을 뿐이지 어디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들이 이제 공언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계속 왔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철저히 현 정부 여당의 의지 부족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눈치 보기다 이런 거죠.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정치적인 그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균형발전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거의 얘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저희가 유감스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호남에서도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 충청권 공대와 함께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 의결해서 국무회의로 넘어가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결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 그 국토교통부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는 뭐 이런 과정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최소한 어쨌든 이전 계획이라도 확정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음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다음 정권 초기에 하겠다. 근데 그때 가면 또 다른 곳이 일로 또 삼아서 또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세종시도 그랬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들이 어떤 성과가 문제가 있냐면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이전 기관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그 모든 지방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유치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중앙정부가 또는 여당의 인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발전 정책이 결국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특히 3남 영호남과 충청이 함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또 민관청 함께 우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현 정부 임기 안에 그래도 이전 계획을 확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홍석하 의원님. 예,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회에서 세종시장 건립이 이제 혁신도시 시즌2가 연계를 해서 원래 이 취지에 맞게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이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그 당부의 말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법 통과로 개정안 통과되면서 그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로 가는 것에 대한 파란불이 켜져 있고 아마 이게 불가역적 단계로 이미 이제 접어들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행정도시가 처음부터 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선도도시로서 시작이 됐다는 그런 바탕하에서 지금 그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선 그 제1단계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정치행정수도 완성 슬로건보다는 혁신도시, 타 지역의 혁신도시 문제를 좀 우선 과제로 삼는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개헌이다, 정치행정수도의 완성이다 하는 이 흐름으로 가는데 뭔가 좀 동의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종 시민들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이제 이 대목에서 이 지점쯤에서는 통큰 그런 그 정책적 국정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우리가 확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촉매제 역할 뭐 이런 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이제 그 이상훈 대표님하고 같은 주장, 우리 충청권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충청권이 이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그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충청권의 직접적 이해관계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또 이 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국가적 아젠다, 물론 세종시도 국가적 아젠다지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슈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수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큰 동력이 된다. 다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략으로 가면 세종시 행정수도 정치수도 완성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표 의원님. 그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와 야의 그 선호도에 의해서 또 우선시되는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 그 초집중 시대에 지방 소멸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는 어느 후보도 또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못한 정책일 거고요. 사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게 기적처럼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기정사실화된 것도 사실은 이게 지방에 끌어오는 이 분노나 이 좌절을 여도 야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곧 표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즌2, 혁신도시 시즌2를 또 계속 주장을 해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금 뭐 지지도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고민할 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뭔가 윤곽이라도 마스터 플랜이라도 가는 거고 사실은 뭐 재집권이라든가 정권 재창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좀 더 편안히 이 정책들을 가져가려면 이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들은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세종시 중심으로 사고하는 부분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청권이 있어서 충청권의 지지와 연대가 있어서 세종시가 오늘날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충청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뭐 다양한 구상들을 좀 실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충청권 공대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수야를 하면 세종 가자 이렇게 화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실까요? 네. 행수야! 세종 가자!